엔트그룹의 풍부한 소비자 및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면 엔트그룹은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쟁자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으로의 엔트그룹은 IoT 산업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엔트그룹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엠포시대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2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도약입니다. 알리바바 1편에서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대해 알아봤으며 못 보신 분들은 1편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알리바바의 4차 산업혁명의 도약,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알리클라우드, 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중국 모바일 결제에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의 모든 결제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의 가장 핵심 서비스는 라이트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및 소상공인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서비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리페이는 결제, 생활서비스, 재무관리, 보험, 공공복지, 식품배달, 호텔, 운송 등 기업과 알리페이 사용자를 연결하는, 즉 여러 산업을 통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트그룹의 매출 구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엔트그룹의 매출 구성은 크게 결제, 자산관리, 신용, 보험으로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결제 및 송금, 세금 환급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해 결제 총액은 16조 달러로 미국의 페이팔의 25배에 달합니다. 알리페이로 시작한 엔트그룹은 2011년 QR코드를 도입하면서 급성장을 이룹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곳에 알리페이에 QR코드를 제시를 하면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 결과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알리페이는 사용자의 결제 시에 결제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알리페이의 모바일 결제의 점유율과 사용 고객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의 수수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결제 대금의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출 구성은 신용 매출입니다. 엔트그룹은 2014년 소비자 대출을 실시합니다. 일종의 가상 신용카드식으로 우선 구매 후 지불을 하고 소액 할부를 제공하는 화베이를 도입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신용카드의 보급률이 적었기 때문에 알리페이의 10억의 사용자의 고객층을 바탕으로 화베이는 성공적으로 고객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화베이의 성공적인 도입 후 알리페이는 지혜베이를 서비스합니다. 지혜베이는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소0세 상인을 주 고객층으로 하며 연이율 7%에서 14%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은행 대출보다는 이율이 높지만 캐피탈 대출보다는 낮은 이율을 가지고 있죠. 이 서비스는 알리페이의 고유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신용한도를 적용을 하고요. 향후 납부 빈도와 신용 점수를 파악하여 자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신용한도를 늘릴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혜베이와 하베이로 2019년 엔트그룹의 소비자 대출액은 1조 7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89조에 달하죠. 현재 중국 전체 소비자 대출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출 구성으로는 자산관리 부분입니다. 엔트그룹은 2013년 위어바오를 출시하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어바오는 알리페이의 고객에 현금을 보관하면 MMF, 즉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CMA인데요. 위어바오의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위어바오의 돈을 계속해서 보관하였고 현재 세계 최대의 MMF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어바오를 바탕으로 엔트그룹은 투자 제공 상품으로 확대를 합니다. 현재 170여 개의 금융사가 엔트그룹 플랫폼에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6,000개가 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그룹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우량 고객들에게 선별을 하고요. 적절한 상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입니다. 처음 시작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매 시에 무료 반품 운송보험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의 여러 보험사와 연계를 하여 생명, 차량, 의료보험 등을 출시하고 고객이 가입 시에 보험 플랫폼으로서 일부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트그룹의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성공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유지가 될수록 금융, 대출 고객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코창판 IPO에서
상장 시에 3,000조 원의 대기 자금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엔투그룹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투그룹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규제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금융 규제로 인한 사업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에 커창판 IPO의 상장 예정이었지만 마인의 중국 내부 비판 발언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호출이 되었고 IPO가 연기된 것만 봐도 중국 기업의 중국 내부 리스크는 분명한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자입니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알리페이지만 2위인 텐센트의 위치페이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B2C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 배달 대행 사업, 메이투안 디엠핑 역시 신용 사업에 점차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매출액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거대 그룹의 성장을 견제하고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며 중국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중국의 메신저들이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역시 미국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엔투그룹의 글로벌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엔투그룹의 풍부한 소비자 및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면 엔투그룹은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쟁자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신용 리스크 모델에 삼입한 엔투그룹은 대출 신청을 3분 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죠. 또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결제, 생활서비스, 재무관리, 보험, 공공복지, 식품 배달, 운송 등 여러 기업들과 사용자를 연결하여 여러 산업들을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으로의 엔투그룹은 IoT 산업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엔투그룹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